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등포 거대양당 20년 독점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등포 거대양당 20년 독점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한 번 더요. 이런 걸 짤? 파이팅 한번 팔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영등포 거대양당 20년 독점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잘 찍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오늘 오늘의 주요 핵심 순서인데요. 우리 오늘 출마한 정재민 후보와 윤미영 후보를 소개하고 출마의 변을 긋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민 후보가 걸고 나온 우리 슬로건이 앞에 적힌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등포를 바꿀 첫 청년 구의원 밭에서 온 그대 정재민 후보 아니에요. 우리 밭에서 와서 영등포를 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정재민 후보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위원회 방문지도위원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같이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이런 걸 좀 소개하는 순서를 가지고 정재민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민 후보의 양력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젊고 참신한 그런 모습의 우리 정재민 후보의 양력을 제가 몇 가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민 후보는 광주광역시에서 1980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부를 졸업을 했고 한양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영등포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 제정 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매일 지금 아침마다 그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그 영등포 전역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영등포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서 영등포의 그 아이들 무상급식 또 그 급식의 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죠. 사회복지 특보를 맡고 있고 또 현재 영등포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그 도시 환경 내에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하는 데 제일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물레동 공공용지 도시 텃밭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영등포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상담원으로서 특히 영등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도맡아 했었고요. 현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을 맡고 있고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영등포구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 이수호 후보 선거캠프 영등포가 연락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아쉽게 분투했습니다만 낙선을 했었죠. 현재 사회복지사이며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하여튼 도시에 있어서 특히 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농업의 질, 농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도시 내에서 구현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하는 전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민 후보 잘 좀 봐주시고요. 꼭 우리 영등포에 필요한 일꾼으로 다들 또 기자분들 열심히 좀 잘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정재민 후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재민입니다. 우선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의 출마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서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저와 함께 도시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도시농부님들 제가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달려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도시농업 그리고 도시에서 농사 지은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물레동에 있는 공공용지에 도시 텃밭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 도시 텃밭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생태 환경을 복원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영등포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등포를 바꾸는 첫 청년 구의원, 밭에서 온 그대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이제 출마 의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산 일동, 양평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6월 4일 날 지방선거에 영등포구 라선거구 당산 일동, 양평 1동, 양평 2동 구의원 후보로 출마할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산 일동, 양평동 주민 여러분, 이제 영등포구의 거대 양당의 20년 독점 정치를 끝내주십시오. 그동안 영등포 구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심야 시간에 주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인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구민주당, 거대 양당이 그나마리 규범인 사람들이 서로 적당히 봐주고 담합하면서 구의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만의 세계에 시민의 대표 선수를 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거대 양당의 담합구조에 파열구를 내 젊고 패기 있는 청년 구의원 후보를 구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저 정재민이 그 구의회의 낡은 악습을 속 시원하게 혁신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구의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지방의회의 3대 악습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에는 고질적인 3대 악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업무 추진비를 남용하는 것,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가는 것, 그리고 의정비를 밀실에서 인상하는 것, 이 3가지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악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영등포구에서 업무 추진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영등포 구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받으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추진비를 그렇게 남용한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그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업무 추진비 공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부터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그 근거가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해외 연수를 갈 때 그 장소를 선정하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등포구 선유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친환경 급식 축소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네, 영등포 구민 여러분, 친환경 급식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친환경 급식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등포구를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이 도시의 많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부족한 녹지를 늘리고 여가, 생태,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영등포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영등포에 녹지가 부족한 영등포에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를 살리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영등포에
약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텃밭이 지금 물레동 공공용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텃밭을 지키고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영등포구를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영등포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을 공동체 바람이 서울 전역으로 불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삭막한 서울에 마을 공동체 바람이 불면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되어가는데요. 저는 2012년부터 영등포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참여했고, 작년에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많은 주민분들을 안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 지원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이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영등포 마을넷과 함께 협의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구의원 한 명이 과연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영등포구에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함께 영등포를 바꾸기 위해 협력하면서 실천해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된다면 저 혼자가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영등포를 실제로 바꿔낼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실천을 고민하는 그런 영등포구 혁신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를 진짜로 바꿔내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산 일동, 양평동 주민 여러분, 저는 이제 영등포를 바꿀 행복한 꿈을 꾸면서 설레이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영등포, 공동체가 살아나는 영등포,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변화를 만드는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영등포를 바꾸는 첫 청년 구의원, 밭에서 온 그대, 속 시원한 젊은 정치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핵심 아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구호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정재민 후보 앞에 있는 영등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이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등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네. 다음 순서는 윤미영 후보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만든 윤미영, 말을 키우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한 윤미영 후보를 지금 정의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서울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여성회 부회장으로도 같이 활동하고 계신 유은숙 여성위원장님 모시고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여성위원장 류은숙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 윤미영 후보의 영등포 주민들에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영 후보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등포 신길동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영등포에서 젊은 차세대 여성 리더를 탄생시킨 첫 출발이 영등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총여학생 회장을 하면서 여성 리더로서의 자격을 그때부터 갖추기 시작했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등포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함께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 사업에 상담원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돕고 지역 주민들을 주인으로 세워서 그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일에 열의열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특히나 영등포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나 아동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을 때 서울여성의 회원들과 함께 우리 영등포라도 내가 있는 영등포라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우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등포 주민들에게 너무나 자신 있게 이
윤미영 후보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후보,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에 대림동에서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조금 사건 사고도 많고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가장 어려운 동네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언니네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아주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추진력과 패기와 그리고 젊은 열정으로 영등포를 바꾸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등포 주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좋고 정의당의 노란색 색깔이 이렇게 봄과 잘 어울리는 색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바쁘신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떨린다기보다는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지역에서 언니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주민들이 아기들과 함께 요즘에 도서관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그런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점점 더 제가 구의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확신과 열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길육도, 대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정의당 영등포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 4선거구 영등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든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키우는 윤미영,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능력 있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었습니다. 제가 영등포구 대림동에 언니네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대림동 주민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가능하겠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주민들과 함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언니네 작은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신길육동 대림동은 특히나 영등포 내에서도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나눌 만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나 그은한 커피숍도 많지 않은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구에 있는 도서관을 멀리 다니거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서관에 오신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 쉬러 왔다고. 네. 주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만든 그런 힘으로 구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마을 공동체의 씨앗을 틔우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바로 주민들이 잡아주셨습니다. 600여 명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책 기증으로, 재능 기부로,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고 언니네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이미 주민들의 공간이자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영등포는 몇 해 전에 아동 성폭력 사건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CCTV를 많이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이 CCTV 몇 개에 늘어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었던 학교와 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안전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역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작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동네 공원이 담배꽁초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축제와 생태놀이가 벌어지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북적이게 만들고 싶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안전을 묻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고민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도서관을 만들어낸 그 힘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도 역시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마을 작은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 작은 도서관은 이미
지역 사회 안에서 마을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들이 더욱더 지역에 많아진다면 더욱더 지역사회가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물론 안전한 그런 지역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저에게 많이들 문의해 오십니다. 그런데 영등포에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조례 하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고 동네 사랑방인 작은 도서관이 동네에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 도서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서관 협의회를 통해서 영등포구의 도서관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관의 모범 사례를 연구해서 영등포에 맞는 도서관 정책과 사업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로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세티드라고 하는 것을 도시안전, 주택, 공원 등 10개 지역 및 사업에 접목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012년에 마포구 연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에 이 세티드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서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신길, 육동, 대림동 지역을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영등포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연구하고 도입해서 안전마을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마을을 위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여성 아동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의 교육기관과 시민사회와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만드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의회에 들어가서 영등포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구의원 하나의 힘으로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고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선 5기가 진행될 동안 많은 구의원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기존의 구의회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의원, 일 잘하는 구의원이 있다면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마음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 젊고 추진력 있는 후보를 구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지방의회에는 업무 추진 및 남용, 의정 및 밀실 인상,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낡은 악습이 전통과 특권처럼 존재해왔습니다. 구의회에 들어가서 이 3대 악습을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관심과 활동이 우리 아이들을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영등포구 선유중학교 식중독 사태에서 보듯이 구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구의회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신들에 있어서 이런 활동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을 다니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은 물론이고 방사능으로부터도 안전한 급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영등포의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소중한 첫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신명나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도서관을 만든 윤미영, 마을을 키우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호 하나 더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호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걸 좀 보시게. 우리 이번 윤미향 후보가 내세운 이야기 중에 꼭 실천하겠다고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등포를 안전마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지역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영등포를 안전마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지역으로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시범지역으로만 3번을 같이 시범지역으로 시범지역으로만 3번 이렇게 좀. 자, 그럼 제가 한번 외칠 테니까 다 같이 시범지역으로를 3번 외쳐주십시오. 영등포를 안전마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지역으로
시범 지역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영등포를 안전마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지역으로. 네, 감사합니다. 사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보니까 인물과 능력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영등포에 굉장히 어느 후보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이 후보들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마이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영등포투데이 김홍민 기자입니다. 정재민 분 잘 알고 저기 관장님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0년 동안 국권 정치를 이제 끝내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진보정당 후보자들이 원내로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또 국민들한테 지지도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6월 4일 날 그 정의당 후보로 나가서 당선되시려면 진보당 지지 후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내야 후보가 그 구의원으로 당선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3대 악습도 철폐하고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건데 낮은 그 지지도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려면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두 후보들한테. 그리고 이제 양 그 사이드에 계신 분이 지금 우선은 그 기초의원들 두 분만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저희는 또 궁금한 게 광역의원이나 구청장 후보도 낼 의향이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출마하는 지역, 그러니까 영등포구, 라선거구, 양평동, 양평 1, 2동 그리고 당산 1동은 2인 선거구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윤미향 후보님이 출마하는 지역은 영등포구 유일한 3인 선거구 지역이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당선되기가 더 어려운 싸움을 하는 곳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저희가 구호를 이 거대 양당의 20년 독점 정치 때문에 영등포 구의회가 얼마나 많은 불명예를 입어왔었는가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략을 해야 되는, 집중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 1, 2동 그리고 당산 1동에는 과거의 투표 성향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동안 꾸준하게 진보 정당을 지지해왔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만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생활 속의 안전이든 아니면 먹는 음식에 대한 안전이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 요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30, 40대 젊은 그 주부님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많은 학부모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래도 도시에서 많은 새로운 실험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 관심이 있고 지지를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 6동 이 4선거구 지역은 진보 정당 지지율이 더욱더 낮은 지역입니다. 네, 이제 저희 서로 부러워하는 지점인데요. 네,
라선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진보정당 지지율이 꽤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 사선거구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거대 양당이 양당에서 구의원들을 계속 배출해 왔고 심지어 이제 오랫동안 구의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역이 정체되어 있고 활기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구의원이 나왔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어떤 몸에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을 좀 만들어내는 구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가닿을 수 있는 실행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이 좀 들고요. 이미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대림동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추진력과 일 잘하는 전 정말 일 잘하거든요. 네, 일 잘하는 저의 어떤 활동력과 이미지를 최대한 좀 내세우면 좋겠다는 고민이 좀 되고요. 특히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제 30, 40대 젊은 엄마들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만 돈을 벌면 내가 이 동네를 떠나리라고 하는 것이 영등포구 대림동 16, 6동 지역 주민들의 아주 공통된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서관들이 많아지고 지역에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역 기반들이 늘어난다면 굳이 내가 돈 들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그 요구에 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많은 후보님들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저만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의 이 노란색이 굉장히 새롭고 젊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께 뭔가 활기차고 새로운 이미지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에서 정말 주민들을 많이 만나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도 1차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영등포가 작년 6월에 영등포 지역위원회가 창당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6.4 지방선거에 정말 여느 후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실력 있는 두 후보 기초 출마하고요. 두 후보는 당선을 지금 목표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광역의원 그리고 이제 구청장 선거와 관련돼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청장 출마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많이 말씀하신 진보 색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후보님들뿐이 아니라 뭐 이제 정의당 관계자들 모든 분들한테 질문하는 건데 그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진보 성향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정의당의 저는 지금 정의당의 비전, 정의당의 공약을 먼저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복지 공약들과 정책들, 당의 비전들을 보시면 사실은 진보 정당들이 수없이 내세웠던 것들이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그런 공약들을 저희가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의 어떤 공약들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어떤 정책들이기 때문에 뭐 거부감이 크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지국가의 어떤 비전들을 실제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어떤 구호가 멀리 있는 구호나 대통령이 하는 어떤
그런 멀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현해낼 것인가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고민이 듭니다. 비슷한 예, 안철수 현상이 왜 일어났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새누리당, 민주당, 거대 양당이 사실 국민들한테 짜증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심이 됐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정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모인 게 안철수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안철수 신당과 구민주당이 지금 합당을 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을 했지만 그 안철수 신당이 얘기했던 게 바로 거대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 체제로는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요 모토였고요. 저는 그 실험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민주당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영등포야말로 그 양당 독점 체제를 과연 누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다닐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민주당과 구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독점했던 이 영등포의 모습이 과연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서로 자기들 좋은 일만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바꿔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진정한 의미의 감시와 견제, 균형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 후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당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를 어떻게 표현해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국민들 중에 아까부터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 굳이 이걸 대조 이렇게 나누자면은 이제 여태가 정의당에서 같이 해왔던 이런 어떤 단체들은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등포 관내에도 소위 말하는 보수서명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문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완전히 이렇게 배척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과도 잘 화합을 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네, 작년에 제가 저희 둘이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마을상담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마을상담원 활동을 한다는 건 지역에서 이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을 컨설팅하고 설계하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영등포구에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 새마을협의회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동장님들도 많이 만났고요. 근데 저는 가능성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지역에서 그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더더군다나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러 갔더니 위아래 이렇게 보시면서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하지? 이런 이제 뉘앙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분들과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를 같이 고민하면서 공통점도 굉장히 많이 찾았고 실제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그런 상담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저희에게 신뢰를 많이 보내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지금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할 정도로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마을 공동체, 실제로 지역을 좀 더 나은 지역사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역시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와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도 이렇게 뭐 화합하고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네, 네. 그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그분들과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바라시는 게 어떤 건지 저희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진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동안에 새누리 민주로 대변되어 왔었던 그런 정치가 아니라 다른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가장 큰 가치가 뭔가, 그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특권을 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이 사회의 주인인 국민, 시민들이 주인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내세우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너무 그동안 정치가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보정당은 힘은 없었지만 그걸 정치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부분,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 재향군인의 분들, 어떤 보수적인 분들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나쁜 가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살기 좋고 더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끝이네요. 네, 마지막 순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후보들이 준비한 간단한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거든요. 퍼포먼스를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준비했는데 시민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아니 뒤에 그대로 계시고 이제 제가 네. 지방의회 3대 악습입니다. 업무 추진비 남용, 운전비 밀실 인상, 그리고 외유성 해외 연수. 저희가 구의회에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힘으로 이 악습부터 끊어내겠습니다. 그런 결의를 담아서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의당의 진격의 정의당 구의원 칼이라고 하겠습니다. 진격의 정의당 구의원 칼로 지방의회 3대 악습을 끊어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진이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라진 것처럼 근데 글씨가 나와야 돼요. 자, 야! 몇번 좀 더. 네, 몇 번. 자, 끊어내겠습니다. 조금 이거 다 해야죠. 네. 근데 글씨가 가려지더라고요. 글씨가 가려져가지고. 아니 요거 해외 이거를 해외 잠깐. 뜯어버릴 수가 없나? 그냥 대고 있어요? 네. 네. 움직이는 나 대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 밑으로 글씨가 가려지니까 아니 글씨가 해외 그렇죠. 요즘 하면 해외 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앞에서 보세요. 앞에. 네. 앞에 여기요? 예. 네. 아예 이걸 좀